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야외 테라스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거 순 사기꾼들 아니야?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예? 좋다. 이내야, 이런 야외 테라스에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브런치 딱 즐기면 어떨 것 같노? 좋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노? 내가 브런치 카페 한번 해볼까 했어. 브런치 카페? 몇 년 있으면 우리 거의 퇴직한다 아이가. 미리 노후 대비해야지. 장사가 쉬운 게 아닌데 자신 있나? 내가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 머릿속에 다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카페나 이런 데서 감성샷 많이 찍잖아. 멋진 야외 테라스에다가 앞에는 바다가 딱 보이고 그림 딱 나온다 아이가. 그런 조건에 맞는 상가가 있겠나? 잘 구해봐야지. 여섯 군데를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노. 어? 저 뭐지? 안녕하세요. 상가 분양 중입니다. 사모님. 저희 상가 분양 중인데 한번 들러보시고 가세요. 위치가 어디죠? 저희 일강 쪽인데 바다랑 가까워서 바다뷰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바다뷰 솔깃합니다. 그렇죠. 딱 조건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저 상가 분양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실 겁니까? 브런치 카페 하려고요. 야외 테라스랑 바다 뷰가 꼭 있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분양하는 상가에 사모님이 찾으시는 딱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특히 바닷가가 보여서 카페 하시기엔 딱이죠. 그래요? 완공이 언젠가요? 여기 보시면 내년 말쯤 완공 예정이고요. 진짜 바다 뷰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거 맞죠? 저 그 조건 때문에 온 건데. 여기 6호실 보시면 야외 테라스가 넓게 빠질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바다뷰 상가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자리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6호실로 분양 계약할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계약서고요. 먼저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먼저 지급하시고 나머지 잔금 같은 경우에는 완공됐을 때 그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 이내야, 가게 할 곳은 알아봤나? 내가 딱 생각했던 조건의 상가 분양 받았다. 진짜? 잘 됐다. 내년 말 완공이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지. 근데 잘 알아본 거 맞지? 요즘 광고랑 실제 완공돼서 가보면 다른 곳이 엄청 많다던데. 호실도 딱 정해져 있고 해서 그렇진 않을 끼다. 그래, 준비 잘하고 개업하면 내가 멋진 화분 하나 보내줄게. 그래, 고맙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야외 테라스가 없노? 그리고 저 기둥은 뭐고? 이거 카다로그랑 완전 다르잖아. 6호실 바다 뷰에 야외 테라스가 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테라스는커녕 상가 가운데 커다란 기둥이 있고 이게 뭡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계약 취소해주세요. 아니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요? 계약할 때 이야기랑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계약서 안 보셨어요?
카탈로그에 사용된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계약 취소해달라고! 취소 못합니다. 예? 내 돈 계약 취소해달라고! 네. 예쁜 브런치 카페를 하고 싶은 최영애 씨의 꿈이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꿈꿔왔던 테라스는 고사하고요. 상가 가운데 기둥까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인데 일단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씨는 브런치 카페를 차리기 위해 상가 분양을 알아보던 중 바다뷰의 대형 실외 테라스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상가 분양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예. 홍보 전단지에 호실과 테라스 면적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 사무실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분양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완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상가 앞에는 소방도로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안에는 커다란 기둥이 있었죠. 분양 업체에 상가 분양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분양 업체 측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처음 광고와는 너무 다른데 분양 업체는 왜 취소를 안 해주는 거죠? 일단 분양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탈로그 등에 사용된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연출이라는 거는 기본 바탕에 어떤 꾸밈새가 더해져야 이게 연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기본 바탕 자체가 네.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시죠. 예, 최영희 씨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소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광고를 했다라는 것은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로 몰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 광고의 내용과 실제 분양이 된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네. 충분히 가장 광고나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광고인지 허위 광고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 광고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허위 광고다 아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도한 경우 네. 이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간행이나 신의 측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가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작성하고 서로 합의한 문서인 계약서입니다. 예.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이지만 네네. 카탈로그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된 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본 바로는 분양 계약서의 상가 6호의 면적과 관련해서 전용 부분이 면적만 기재되어 있지 영애 씨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실내 테라스의 면적 부분은 계약서 자체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거래의 간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과장 광고에 불과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계약 취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계약 자체의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다만 나왔어요. 다만 요 뒤에 중요하니까 빨리 말씀해 주시죠. 예, 다만 신의칙상 고지 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은 저희가 이해는 가는데 신의칙상 고지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즉 분양자가 부동산의 분양 계약의 교섭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자, 그냥 드라마에서 보면요, 계약서에 깨알같이 카탈로그와 다소 상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업체 측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를 봐도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업체 측에서는 최영애 씨에게 당시 상가 외부 테라스에 소방 도로나 소방전이 설치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최영애 씨는 다른 호실의 매수를 고려해 보았을 것이고 맞아요. 그렇죠. 동일한 조건으로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가능합니다. 본건 분양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업체는 점포 외부에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최영애 씨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외 테라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상가 안에 큰 기둥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상가 내 기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있다면 최영애 씨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예. 따라서 분양업체는 상가 내 기둥이 설치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역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결국 손해배상 금액은 분양 당시 대비 가치 하락분을 법원의 감정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의뢰인인 최영애 씨가 상가 분양을 받으면서 실제 형태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 등으로 손해 분담의 공평에 따라 자신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손해배상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 이 대비 가치 하락분 이게 어떤 겁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분양 당시 대비 가치 하락분이란 이 사건 드라마처럼 드라마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 그리고 이 사건처럼 기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기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실내 테라스가 실제 있는 경우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가치와 이 드라마의 최영애 씨가 분양받은 가치를 비교를 해서 예. 그 차액을 가치 하락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걸 이제 법원이 감정을 한다는 거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잔금을 납부하고 안 하고가 그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잔금 지급 여부하고 손해배상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잔금을 치르지 않고 만약 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계약이 취소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잔금 기일 이후 연체이자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일단 최영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취소가 안 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나마 다행인 일인데 상가 분양받을 때 의뢰인 최영아 씨처럼 이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 주의를 하면 될까요? 선분양 후 시공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카탈로그뿐만 아니라 상가의 상세한 측량이나 설계 도면 등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그거를 일반인이 쉽게 뭐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분양 사무실에 설계 도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네. 설계 도면을 열람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양 업체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주의를 하면 될까요? 예, 드라마와 같이 실내 테라스를 계약 내용으로 반드시 하고자 한다면 예. 이러한 청약의 유인이 아닌 계약서에 테라스의 면적, 재질, 구조를 특정하여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증거와 계약서인데 이것도 역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양 업체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분양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약사항을 비롯하여 모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양 업체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실내 테라스가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착오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계약서를 정말 잘 써야 하느니 오늘 또 한 번 배우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최영애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의뢰인 최영애 씨의 경우 실내 테라스는 분양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내 테라스 미설치와 설명하지 않은 상간의 기둥에 관하여 분양 업체의 고지 의무 위반 또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은 분양 당시 대비 가치 하락분을 법원의 감정을 통해 특정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입니다.